안녕하세요. 수학 앞에서 자주 멈칫했던 수포자 아빠 수봉남입니다. 아이 수학 숙제 봐주다 보면 신기하게도 문제 푸는 시간보다 막히는 시간이 더 길 때가 많습니다. 문제 하나 풀다가 멈추고 설명하다가 부모도 막히고 아이는 점점 지치고 분위기까지 무거워지죠. 저도 그랬습니다. 분명 숙제 양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, 왜 매번 실랑이가 되는지 참 답답했던 적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. 숙제 시간이 긴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막히는 시간이 길어서라는 걸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써먹기 좋다고 느꼈던 수학 숙제 시간 줄이는 15분 AI 공부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중요한 건 AI가 아이 공부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. AI를 정답 기계처럼 쓰는 게 아니라 부모 설명을 도와주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은 바로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. 먼저 왜 숙제 시간이 길어지는지부터 짧게 볼게요. 아이 숙제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. 첫째, 아이 혼자서는 어디서 막혔는지 설명을 잘 못합니다. 그냥 모르겠어, 어려워, 이렇게 말하죠. 둘째, 부모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 눈높이로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.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쉽게 말해줘야 할지 막히는 거죠. 셋째, 한 문제에서 막히면 그 다음 문제까지 다 싫어집니다. 그러면 공부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힘과 감정 소모가 길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숙제 시간을 줄이려면 문제 수를 줄이는 것보다 먼저 막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. 저는 이걸 15분 루틴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하나씩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3분. 오늘 할 문제만 작게 정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문제집을 통째로 펴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하자,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도 부모도 벌써 지칩니다. 처음부터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만큼만 하자,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 딱 3문제 아니면 5문제 혹은 2페이지 반 페이지만 하자, 이렇게요. 핵심은 공부를 길게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. 아이가 앉기 전에 벌써 지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. 부모가 해주면 좋은 말은 이 정도입니다. 오늘은 길게 하지 말고 딱 15분만 해보자. 다 끝내는 것보다 막히지 않고 하는 게 더 중요해.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. 두 번째, 4분. 막히는 문제만 AI에게 묻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문제를 다 맡기면 안 됩니다. 그냥 사진 찍어서 정답 알려줘? 이렇게 가면 공부가 아니라 답만 확인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. AI는 설명 번역기처럼 써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아이가 분수 문제에서 막혔다면 이 문제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. 답은 말하지 말고 첫 번째 힌트만 줘.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듯 쉽게 바꿔줘. 아이가 왜 여기서 헷갈리는지 짚어줘.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. 즉, AI에게 정답을 맡기는 게 아니라 설명을 아이 눈높이로 바꾸는 일을 맡기는 거죠. 예를 들어 부모가 보기엔 쉬운 문제여도 아이는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. 그럴 때 AI가 설명을 한 단계 낮춰주면 부모도 훨씬 편해집니다. 저는 이 단계에서 질문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짧아도 괜찮습니다. 초등학생이 이해하게 설명해줘. 답 말고 힌트만 줘. 부모 말투로 바꿔줘. 이 정도만 해도 꽤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5분. 아이 말로 다시 설명하게 합니다. 저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AI가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아이가 자기 말로 다시 못하면 그건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부모가 해줄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럼 이거 내 말로 한번 설명해 볼래?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말해 볼래? 어디서부터 이해됐는지 말해 볼래? 여기서 핵심은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. 아이 말로 서툴러도 좋으니 설명하게 만드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아이가 이건 3개씩 내 묶음이라서 10이에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한 겁니다. 공부는 들을 때보다 말할 때 남습니다. 그래서 이 단계는 꼭 넣는 걸 추천합니다. 네 번째, 3분. 틀린 문제는 한 문제만 다시 봅니다. 이것도 중요합니다. 부모 마음은 틀린 걸 다 잡아주고 싶죠. 그런데 그날 틀린 문제를 전부 다시 붙잡기 시작하면 숙제 시간이 다시 길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만 고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오늘은 이 문제 하나만
제대로 이해하자. 이 말이 훨씬 낫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AI를 쓸 수 있습니다. 같은 개념이 더 쉬운 문제 하나만 만들어줘. 이 문제를 비슷한 예시로 다시 설명해줘. 틀린 이유를 한 문장으로 쉽게 말해줘. 이렇게 물으면 복습이 짧고 선명해집니다. 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음 문제에서 막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. 즉, 많이 보는 것보다 제대로 한 문제를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수학 숙제 시간 줄이는 15분 AI 공부 루틴은 이렇게 갑니다. 처음 3분, 오늘 할 양을 작게 정합니다. 다음 4분, 막히는 문제만 AI에게 쉽게 설명해 달라고 묻습니다. 다음 5분, 아이가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하게 합니다. 마지막 3분, 틀린 문제는 한 문제만 복습합니다. 이 루틴의 핵심은 AI를 똑똑하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. 아이를 오래 앉혀두지 않고 부모도 덜 지치고 설명이 막히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는 겁니다.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. AI는 공부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. 설명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.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정답을 빨리 찾게 만들면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해를 도와주는 쪽으로 쓰면 다음 숙제 시간까지 달라집니다. 부모가 수학을 완벽하게 알아야만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설명을 조금 더 쉽게 바꿔주고 막히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고 아이 입으로 다시 말하게 도와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저도 수포자 아빠라서 잘 압니다. 모르는 걸 다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도 너무 힘들어집니다. 그런데 오늘 15분만 이 문제 하나만 이 부분만 쉽게 바꿔보자. 이렇게 접근하면 공부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. 오늘 영상이 아이 수학 숙제 때문에 지친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수학 문제집 채점 후 AI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들, 그리고 아이가 틀린 문제를 AI로 복습시키는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이 어렵게 느껴졌던 걸 수도 있습니다. 다음에도 수포자 아빠 수복남이 쉽고 편하게 풀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